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감상단원 미술여행을 떠나자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미술 작품을 만나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김영나 작가의 물체주머니 전시를 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미술 작품을 감상한 뒤에 할 수 있는 3가지 활동도 공부해 볼게요.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왠지 아주 어려운 일 같죠? 내가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미술 작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술 작품을 어떤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상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미술과 만나는 상황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설치 미술 작품이나 큰 건물 앞의 조형물, 그리고 벽화와 같은 작품들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학교에 오는 길에 울타리에 그려진 그림들을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술 작품과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인쇄물로 작품과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인쇄물로 만들어진 작품은 실제 작품보다 크기가 작지만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때로는 작품 사진 옆에 설명을 함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답니다. 다음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작품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가상미술관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작품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관 웹사이트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또는 작가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아도 작품 사진과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안내된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미술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세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전시 소개 영상을 직접 찾아보고 어떤 전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찾아본 영상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김영나 작가의 물체주머니라는 전시예요. 작품 소개 영상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전시되는 작품의 일부 사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작품 소개 영상이 실제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나는 경험과 어떻게 다를까요? 미술관에서 작품과 만났을 때에는 크게 3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작품의 실제 크기와 질감, 그리고 소리와 움직임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 그러한 소리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전시 내용과 관계된 체험 활동이 준비된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나 도록에서 보았던 작품의 실제 크기와 그리고 사용된 재료의 느낌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할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거나 또는 작품을 보는 사람, 감상자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시 내용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품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생애, 이전 작품, 국적이나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가와 관련된 지식들을 조사한 뒤에 작품을 만든 까닭이 무엇일지 유추해보는 방법이에요. 김영나 작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시의 제목은 물체주머니라고 합니다. 예전 어린 시절에 문방구 앞에서 그 학교 준비물로 항상 이렇게 준비해 갔던 그 물체주머니인데요. 제 기억에는 그 사물 하나하나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연결된 어떤 기억들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 지금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그 물체주머니를 기억하고 계시지는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물체주머니가 갖고 있는 제 기억과 또 어떤 그 물체주머니 자체가 굉장히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문 제목 같은 경우는 버튼리스 백이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그 제목은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라일리의 기억 저장소에 있는 어떤 주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버튼리스 백이라는 제목이 또 어떤 물체주머니의 직역이 아닌 어떤 제목으로 가지고 왔을 때 좀 폭넓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상자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현재의 감정들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해내는 방법이랍니다. 김영나 작가의 전시에서 그 물체 주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저는 이 전시와 이 공간이 저의 물체주머니이자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물체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사물에 깃들여 있는 어떤 자기만의 기억을 자신만의 규칙으로 해석하고 또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각자 어떤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 물체주머니를 경험하고 또 기억과 사물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나 작가에게 각자의 물체 주머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작품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지요? 다음은 전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면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미술관에서 준비한 전시 연계 체험 활동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작품을 만드는 제작 과정과 방법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직접 체험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전시 체험 활동에 꼭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해요. 보통 이렇게 미술관에서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질 수가 없고 또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관 안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이번 공간에서는 충분히 느끼고 또 재미있게 즐기고 또 만질 수 있고 이런 공간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요. 예를 들면 물체 그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또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또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어떤 그런 참여형 전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체주머니 전시의 어떤 주가 되는 어떤 구조가 셋이라는 과거의 제 작업인데요. 그 작업은 2015년에 제가 뉴욕에서 개인전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어떤 미술 공간에서 제 작업을 보여준다는데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더 디자이너로서 좀 친근한 매체를 먼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셋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의 제 작업을 모은 책인데요.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 프로젝트들을 일괄적인 성격으로 담아내야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컬러와 형태만을 남기고 어떤 일종의 제 작업의 샘플북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전시는 동명의 어떤 제목을 갖고 셋이라는 제목으로 책의 컨텐츠를 공간으로 풀어놓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 전시 이후에 그 셋의 책 내용들을 어떤 공간과 다른 매체로 구성을 하면서 19개의 버전으로 이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물체주머니 전시 같은 경우는 20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셋이라는 그 작업이 내용 면에서 큰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제 작업에서 주요한 어떤 컨셉인 주어진 구조나 어떤 시스템을 다루는 작업들이 몇 가지 이제 끼어들어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이 전시 자체가 어떤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전시를 보고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28쪽부터 31쪽을 살펴보면 미술 여행을 떠나자 단원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 거예요. 29쪽 교과서를 보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던 내용에 답을 쓰는 칸이 있는데 이 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써보도록 합니다. 교과서의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작품 속에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타고 있지요? 이 작품은 1950년대의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기차 안은 비좁고 지붕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게 되었지요. 색상은 어떠한가요? 주황색 땅과 푸른색 하늘을 강렬하게 대비시키니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절박했다라는 것이 전달이 되나요? 또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지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느낄 수가 있네요. 다음 작품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작가가 산책길에서 보았던 석양빛, 그리고 그 석양빛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상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작가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두려움이나 절망감, 불안감과 같은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미술 작품과 만난 뒤에 그 감상 결과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가 있답니다. 언어적 표현이나 미술적 표현, 그리고 종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본 다음에 소감을 말하거나 또는 한 편의 글로 적어보는 활동, 그리고 미술 작품에 사용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 표현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 또는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미술적 표현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 역할극 또는 모임 미술관, 경매 활동들을 해보는 종합적 표현 활동들이 바로 그런 활동들이에요.
분과 만난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